안녕하십니까. 김지훈입니다. 일기 오늘 남깁니다. 금요일이라서 매주 금요일은 이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일요일 저녁에는 이제 심장이 좀 약간 쫄깃쫄깃한데 좀 금요일 저녁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일기 남길 거는 이제 제목을 이미 정했어요. 뭐냐면 원리야 놀자. 어떤 부분을 말하려고 하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시작을 할 때 항상 그 기본을 중요시 생각하거든요. 기본기, 원리 같은 거. 그래서 일을 배우거나 뭘 하거나 시작을 하거나 할 때 항상 느려요. 좀 다른 사람보다. 근데 느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.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.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. 근데 저는 그 고집을 꺾질 않죠. 왜냐하면 그거의 파괴력을 알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원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파는 데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지만 대신에 그거를 습득을 했을 때는 그 기본기나 그 원리 위에 응용이나 그 이제 바운더리를 넘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잡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딱 했으면 그 잡기 위에 그 바운더리를 못 넘어요. 넘기도 힘들고 넘었다 한다 손 치더라도 순간적이었고 다시 그 다음 바운더리를 다시 못 가는 거야. 근데 이렇게 단단하면 기본적인 얘기잖아요, 원래. 이렇게 단단하면 탁탁탁 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한 예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이거는 이제 대학원 얘기일 수도 있고 약간 그 뭐지 회사 생활 얘기일 수도 있고 제 영상 채널 목록 중에서 두 개 다 이제 해당되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네이버에 올려 있는 회사가 다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다 각색이 된 얘기니까 저만 알 수 있게. anyway 그 회사 자체가 이렇게 뭘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게 뭐지 제조가 전문인 회사예요. 제조. 그러니까 공장이죠. 대부분 공장이죠. 뭔가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. 만들고 하는데 뭐 연구실이 있어야 되고 연구소가 뭐 부설 연구소라든지 무슨 중앙 연구소라든지 부설 연구소라든지 그게 있어야 되고 근데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보면은 대부분 뭐 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연구소 안에 리서치가 있고 디벨롭먼트가 있고 근데 보통 R&D에서 그냥 하나로 뭉쳤어요. 진짜 이제 규모가 있는데 아니고서 규모가 있는 데는 리서치 팀 따로 둬버리지. 근데 규모가 안 되면 대부분 그냥 R&D 팀 그걸 써요 같이 연구 개발로 이렇게. 그리고 QC라고 이제 품질 검사하는 팀이 있거든요. 그 품질 검사하는 팀은 갈라요 이렇게 연구 개발하고 품질 검사 가르는데 그것마저도 조금 작으면은 같이 합쳐버려요. 연구 개발하는데 QC까지 다 같이 보는 거야. 굉장히 좀 우리나라 그 약간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좀 약간 조금 그거 하면 큰 기업은 조금 이렇게 가를 수 있는데 그게 좀 그렇거든요. 어떻든 그때 제가 다니던 데는 조금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라 가지고 QC하고 연구 개발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.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분이 저하고 나이가 이제 동갑이었거든요. 동갑이었는데 뭐 회사니까 말을 그렇게 편하게는 못하죠.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또 현장 이제 QC인데 약간 QC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현장 느낌의 그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연구 개발로 가려고 하면 페이퍼워크도 조금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갖다 좀 약간 좀 등한시하고 그냥 단순 이제 오퍼레이팅 업무를 좀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QC 하시는 분들 중에 그분이 약간 그쪽에 가까웠는데 나이는 같은데 이제 현장에서의 직급은 이제 그냥 뭐 계장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저기 사무실 직급하고 좀 틀리잖아요. 그래서 이제 계장님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저한테는 이렇게 아이고 대리님 막 이렇게 했어요. 막 그 제가 뭐 직장 생활 이제 거의 초창기 시절인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꼭 뭐 나한테 물어봐야 되고 자기가 아쉬운 소리를 할 때면 이러는 거야. 박사님, 뭐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, 아니, 계장님, 뭐,
왜 자꾸 호칭이 틀려지냐고. 어떨 때는 뭐 대리님이라고, 어떨 때는 뭐 박사님이라고 하고, 뭐 뭔데요 또. 그러니까 뭐 필요할 때만 그런 거야. 근데 그게 밉지가 않았어요. 왜냐면 너무 서로 나도 가가지고 장난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. 그 장난이란 게 뭐 이렇게 서로 일에 도움이 되는 장난이에요. 예, 그런 장난치고 서로 이제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. 예, 한 번은 그 자기가 이제 QC니까 그 배치마다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. 검사를 하는데 수분 분석기가 있는데 이 분석을 하는데 자꾸 분석이 안 된다는 거야. 아, 그래.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러니까 나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야. 박사님 왜 그런 건데요? 수분 분석기인데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왜 그런 건데요? 이러는 거야. 그게 아마 메틀로 톨레도 거였던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우리 실험실에 보면은 수분 분석기는 다 대부분 가지고 있잖아. 근데 그거를 원리를 알면 그 내용을 다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하기에는 아니 왜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러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. 미치겠다고 자기가.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. 그 샘플이 고상이었고 고체였거든요. 이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게 배치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게 그래. 그거 크기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규격을 정하고 하는 거예요. 이러니까 그건 아니래. 그러면 그 크기를 늘려도 돼요. 이렇게 했어. 그러니까 늘려도 된대. 오케이 알겠어요. 이랬어. 어떻게 해결을 해줬냐면 저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수분 분석기 자체가 이제 그냥 우리가 뭐 샘플을 딱 넣으면 수분을 딱 분석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. 근데 대부분의 그 일반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알잖아. 조금 해보시고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뭐 다른 뭐그 열분석기라든지 뭐 XRD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한 수분 분석기니까 내가 그냥 비교해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105도로 설정할 수도 있고 몇 도로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뭐 A, B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온도를 100도 이상으로 해줘가지고 105도라고 합시다. 105도 이상으로 몇 분을 해줘가지고 그 무게 중량이 얼마나 줄었는가를 보고 처음 중량보다 얼마가 줄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서 수분이 몇 퍼센트였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.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. 원리가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수분 분석기라고는 하지만 수분 분석기가 아니라 중량 측정기야. 중량. 그러니까 0.00 0 그러니까 0.셋째짜리까지 되는 거야. 0.000까지 되는 001까지 되는 거야. 그게 이제 수분 분석을 하는데 대신에 열을 주는 거지. 105도로 뭐 세팅을 해놓으면 105도로 열을 주고 몇 분 동안 이렇게 딱 했을 때 중량이 얼마나 줄었는가를 보고 그 중량 날아간 거를 수분으로 보는 거야. 그래서 수분이 몇 프로였다라고 분석이 되는 거거든. 근데 이제 이게 원리야. 기기에. 근데 그 자체가 이제 QC하고 연구실하고 이렇게 같이 쓰고 현장하고 붙어 있으니까 현장에서 이제 기기들이 좀 큰 기기들이 돌아가니까 진동이 있는 거야. 진동이 있으면은 중량 측정 0.001까지 측정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? 잘 안 되죠.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에러가 나고 어떨 때는 되는 거야. 중량으로 이걸 수분을 측정하는 건데.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중량은 한 이만큼 떼서 하더라고. 이만큼 떼서. 뭐 약간 고상을 갖다가. 그래서 중량을 크게 할 수 있냐고 하니까 크게 해도 된대. 그래서 중량을 갖다가 한 조금 늘려서 대충 한 뭐 이 정도 해서 해보세요. 한 대충 한 5g 정도 뭐 이렇게 됐었거든. 그러니까 수분 분석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이제 표면의 수분만 분석하면 되는 거라서 그 내부까지 볼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. 그래서 무게를 딱 늘려서 하니까 에러가 안 나는 거야. 왜냐면 무게가 작으면은 중량이 작으면은 조그만 진동에도 그게 당당당당 할 건데 그게 조그만 진동에도 안 되게 중량을 늘려버리면 그만큼 무게감이 있으니까는 더 진동이 안 나니까는 그 이제 중량 측정이 제대로 되니까 수분 측정까지 제대로 되는 거지. 그걸 한번 딱 내가 원리를 딱 말해주니까 이 사람이 완전 뭔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듯이 나한테 막 이제 그다음부터 박사님 막 이러는 거야. 난 더 신나가지고 막 이제 밑에 이제 고무판을 받쳐놨더라고. 그 이제 수분 측정기 밑에 그거 빼시라고. 그게 이제 진동을 잡아줄 거라고 그거 하신 것 같은데 진동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뭐라 해야 되지 탄성을 더 유도하기 때문에 더 진동을 더 유발시킨다고 빼시라고 빼고 더 이제 에러가 아예 안 생기는 거야. 그 정도 크기만 해서 하니까.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까지 내가 설명을 탁탁탁 해주니까 와 막 이러는 거야. 그게 이제 첫 번째
그 뭐 에피소드였고,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뭐였냐면, 조금 뭐 크든 작든 영세하든 뭐 아니면 큰 회사든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는 게 좋잖아. 뭐 삼성 OS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. 근데 이제 파일럿 기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카본때 같은 게 막 묻어 있는 거야. 그러면 이제 그걸 막 지워야 되잖아. 그게 막 이제 뭐 저기 대표 뭐 사장님이 와서 막 지워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. 그러니까 막 지워야 되는 거야. 그래 뭐 지워야 되는데 막 그 헝겊천 조각 같은 걸로 막 지우고 이러는 거야. 그게 지우는데 잘 안 지워진대. 아, 또 오는 거야 나한테. 아, 박사님이 왜 안 지워지는데요? 그러니까 아, 이 말이 나도 같이 지워달라는 얘기인가? 뭐 나도 지우고 있었는데 나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인 거라니까.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울 수 있냐 이 말이었던 거야. 그래서 아, 그러면 뭐 저기 P3 뭐 예를 들면 뭐 P1, P2, P3 뭐 이런 오일이 있으면 P3 오일을 쓰면 돼요. 내가 이랬어. 그 P3 오일요?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한번 그렇게 한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 이렇게 해줬으니까 P3 오일을 조금 붓더니 이렇게 하더라고. 그 갑자기 카본때가 확 지워지는 거야. 그러면서 뭔데요? 막 이러는 거라. 예, 좀 이거 아는 사람 알고 아닌 사람 뭐 이게 극성하고 비극성이 있거든. 그러니까 극성은 이제 물의 수분에 가까운 거고 비극성은 이제 뭐 기름에 가까운 거고 물과 기름 얘기하는 거거든. 물과 기름은 안 섞이잖아. 그러니까 카본 때는 기름이거든. 대부분 알잖아요. 카본 때는 기름인 거. 기름은 뭘로 지어야 되겠습니까? 물로 지으면 집니까? 안 지잖아요. 기름으로 지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오일 자체 이제 검색해 보면 오일에 이제 데이터 시트 같은 게 있어요. 그게 그 구조 같은 거를 보면 이제 펑셔널 그룹이 많으면 대부분 극성이고 펑셔널 그룹 없는 하이드로카본 CH 같은 거는 대부분 비극성이거든요. 기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오일들 중에 제일 그러니까 제일 비극성, 제일 수분하고 먼 기름을 갖다 내 선택을 해준 거예요. 그래서 그 기름하고 닦아라. 기름 갖고 기름 닦아라 이 말이었어. 쉽게 말하면.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물하고 기름 안 섞이다 약간 섞어서 얘기해줬어. 그래서 바로 드라마틱하게 딱 지워지니까 이 사람이 와 음질을 그 다음부터는 장난으로라도 내한테 막 안 놀려. 진짜 막 이렇게 잘 대해주고 막 그렇게 했던 좀 기억이 있네. 그래서 나는 뭐 이거 아니더라도 항상 뭐를 할 때 조금 느린 편이거든 다른 사람보다. 근데 대신에 이제 원리를 조금 알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지.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그거를 응용도 할 수 있고 다음에 어떤 장애 벽, 장애 물 와서도 그걸 넘을 수도 있고 내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어 어떨 때는.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이제 대학원에서부터 배워왔던 그 기본 기초 원리들이 또 회사에서도 사용이 되었던 그런 어떤 중첩적인 이야기였어요. 타이틀은 원리 안 놀자. 예,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매번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너무 큰 모티베이션이 됩니다.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. 또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, 감사합니다. 항상 좋은 하루 되십시오. 너무 감사합니다.